수호제기 텍스트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호제기 정약용. 수호제라는 이름은 큰 형님이 자기 집에 붙인 이름이다. 나는 처음에 이 이름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했다. 나만 굳게 맺어져 있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사물 가운데 나보다, 이 나 오자거든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절실한 것은 없다. 그러니 굳이 지키지 않아도 어디로 가겠는가? 이상한 이름이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이 부분 있죠?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이 부분은 일반적인 생각, 일반인이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생각을 말을 하고 있죠. 이름에라고 할까요? 이름에 대한 의문을 가졌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가 이 오자가 이 여기에 오자하고 똑같죠. 네, 그래서 나와 굳게 맺어져 있어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사물 가운데 나 자신보다 더 절실한 건 없다.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나는 잃어버리기 힘들죠. 왜? 항상 내가 나니까. 그러니까 나를 잃어버릴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평소에. 자, 요 첫 부분 있죠. 이 한문 수필은 기, 승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첫 부분이 기라고 하고요. 자, 이 기의 중심 내용은 수호제라는 이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는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승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승. 내가 장기로, 자, 장기는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경상북도 포항 지역을 말합니다. 현재. 그래서 내가 장기로 귀양 온 뒤에 혼자 지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하루는 갑자기 이 의문점에 대해 해답을 얻게 되었다. 천하 만물 가운데 지킬 것은 하나도 없지만 오직 나만은 여기서의 이 나는 바로 본질적인 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본질적인 뭐냐? 순수하고 근원적인 자를 뜻합니다. 자, 그래서 천하만물 가운데서 지킬 것은 하나도 없지만 오직 나만은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자, 왜 이것을 깨달았냐면은 자기 자신의 이 기양 와가지고 어느 순간 이 성찰을 하면서 약간 이렇게 적어볼게요. 성찰을 통해. 그러니까 기양을 와가지고 자기를 많이 돌아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기양을 왔을까? 기양 오게 된 과정도 있었을 테고 내가 그동안 살아온 삶을 돌아봤을 거 아닙니까? 자, 이를 돌아보는 가운데 깨달음을 하나 얻은 거죠. 깨달음. 자, 그래서 나의 본질적인 자, 이 깨달음이 뭐냐면은 나의 본성을 올바른, 이 깨달음이 나의 본성을 올바르게 유지해야 한다라는 거죠. 나의 본성을 올바르게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이 본질적인 나를 꾸준히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느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내 밭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밭은 지킬 필요가 없다. 자, 우선 아까 우리 했죠? 자기가 질문을 했죠. 자, 일단 이거 설이죠. 설이법이고 자기가 물었죠. 이게 질문이고요. 질문. 밭은 지킬 필요가 없다. 이게 답이죠. 자, 그래서 이런 걸 자문자답이라고 합니다. 자문자답. 문답법이라고도 하고요. 문답법.
그 다음에 이 부분이랑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집도 지킬 필요가 없다. 자, 이 부분은 대꾸법이죠. 대꾸법. 운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내 정원에 여러 가지 꽃나무와 달나무들을 뽑아갈 자가 있는가? 그 뿌리는 땅속에 깊이 박혔다. 자, 이게 계속 열거하고 있죠. 열거되고 있습니다. 열거법. 내 책을 훔쳐낼 없앨 자가 있는가? 성현의 경전이 세상에 퍼져 물이나 불처럼 흔한데 누가 감히 없앨 수 있겠는가? 이런 거 다 설이죠. 설이법. 내 옷이 나 양식을 훔쳐서 나를 옹색하게 하겠는가? 천하에 있는 실이 모두 내가 입을 옷이며 천하에 있는 곡식이 모두 내가 먹을 양식이다. 자, 이 말은 그러니까 천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가 입을 수 있는 옷이고 천하에 있는 곡식이 모두 다 내가 먹을 양식이기 때문에 도둑이 비록 혼자 간대야 한두 개 지나지 않을 테니 천하의 모든 옷과 곡식을 없앨 수 있겠느냐? 없앨 수 없다라는 거죠. 있겠는가? 없다. 그러니 천하의 만물은 모두 지킬 필요가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나 외에 천하 만물은 지킬 필요가 없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로친 부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가 요런 내용이고요. 여기까지가 요런 내용이고요. 자, 지금 이 가로친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요렇게 지금 가로친 내용은 천하 만물을 지킬 필요가 없는 이유죠. 여기서 자문자답을 통해서 저희 열거 통해 구체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오직 나라는 것만은 잘 달아나서 드나드는데 일정한 법칙이 없다. 자, 이 부분요. 자, 여기 들어가는 접속사 네모칸 한번 쳐볼까요? 그런데입니다. 네, 전환하고 있는 거죠. 지금 주제를 얘기하고 있던 것을 바꿔서 그런데 오직 나라는 것만은 잘 달아납니다. 이게 바로 나의 특징이죠. 나라는 것의 특징인데요. 자, 무슨 내용이냐면 세속적 이익과 유혹에 쉽게 흔들려 그것을 지키기가 매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지금 옛날 얘기고 뭐 단어들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다이어트 많이 하죠.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이 밤에 입이 심심한 거예요. 치킨도 한 마리 시켜 먹고 싶고 뭐 빵도 먹고 싶고 만두도 구워 먹고 싶고 에어프라이기에 만두를 데워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요. 근데 이제 다이어트를 결심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는 거야. 자, 이것이 바로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것은 내가 다이어트를 한다는 그런 다짐 같은 거예요.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의지. 그러니까 세속적 이익은 내가 당장 지금 배에 부르는 거죠. 이렇게 맛있는 걸 먹고 싶은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유혹, 이 세속적 이익과 내가 이거 밥 먹었을 때의 만족감, 이익이고 이 유혹, 먹고 싶은 마음 이런 것에 쉽게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나는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빼겠다라고 하는 이 나의 신념을 지키기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니까 좀 쉽죠? 자,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이런 의지가 이것은 쉽게 잘 달아나죠. 밤만 되면은 드다드는 데는 일정한 법칙이 없습니다. 아주 친밀하게 붙어 있어서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다가도 잠시 살피지 않으면 어디든지 못 가는 곳이 없어요. 자, 여기 가려해 볼게요. 이익으로만 깨면 떠나가고 위험과 재앙이 겁을 주어도 떠나갑니다. 마음을 울리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만 들어도 떠나가며 눈썹이 새까맣고 이가 하얀 미인의 요염한 모습만 보아도 떠나갑니다. 자, 일단 마음을 울리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 청각적 이미지죠. 청각적 이미지. 그 다음에 눈썹이 새까맣고 이가 하얀 미인, 시각적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감각적 이미지, 다양한 둘 이상이 되면 다양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가로한 부분은 어디까지 가로를 하냐면요. 떠나간다. 그 다음에 이어서 않겠는가 여기까지 이제 주된 내용이 요 가로한 부분을 나를 여기 나는 표시하고요. 나를 굳게 지켜야 하는 이유라고 할게요. 왜 나를 굳게 지켜야 하냐면은 잃어버리기는 쉬우나 돌이키기는 어렵다. 그래서 나를 굳게 지켜야 한다는 거죠. 이익으로만 깨면 떠나가고 위험과 재앙을 겁을 줘도 떠나간다. 마음을 울리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만 들어도 떠나가고 눈썹이 새까맣고 이가 하얀 미인의 요염한 모습만 보아도 떠나갑니다. 자, 이러한 모습이 바로 나가 달아나는 예가 되겠죠. 예시가 사용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번 가면 돌아올 줄을 몰라서 붙잡아 만류할 수가 없다. 그러니 천하에 자 요런 부분도요. 그러니 아까 전환이었다면은 여기서는 결과겠죠. 그러니 천하에 나보다 더 잃어버리기 쉬운 것은 없다. 어찌 실과 끈으로 묶고 빗장과 자물쇠로 잠가서 나를 굳게 지키지 아니하겠는가. 자, 요 부분요. 요 부분은 철저하게 수양하여 나를 굳게 지켜야 한다라는 말이죠. 실과 끈으로 묶고 빗장과 자물쇠로 잠가서 나이가 도망가지 못하게끔 해야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승이에요. 네, 여기까지가 승이고요. 여기까지를 이렇게 묶어서 전체 내용을 앞에서 한 것처럼 여기 전체 내용, 여기 앞에 내용, 여기 또 앞부분의 중심 내용이었고요. 이 부분 전체의 중심 내용은 여기 적어 볼게요. 나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승입니다. 다음
나를 지키는 집에 관한 한문수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되느냐면 수오가 숫자가 지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킬 수. 그다음에 오는 나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지키는 쟤는 집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를 지키는 집에 대해서 쓴 글, 수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를 지키는 집에 관한 한문으로 썼기 때문에 한문수필인 거죠. 누가 썼냐면요. 남양주의 자랑 다산 정약용, 다산 정약용이 쓴 글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글에 나오는 나는 정약용이에요. 정약용은 벼슬 자리에 있다가 기양을 가게 됩니다. 경상북도 포항으로 지금인 그 포항이라고 하는 곳 있죠? 그곳으로 기양을 가게 되는데 기양을 가서 이제 나를 잃은 경험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나를 잃게 된 경험입니다. 여기서 이 나는 콤마가 두 개 쳐 있는데 나를 두 가지로 나누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나와 내 안에 있는 내면적인 나, 겉으로 드러나는 외현적인 나. 자, 그 중에서 이제 안에 있는 내면적인 나를 본질적인 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안에 이렇게 콤마 사이에 있는 나는 본질적인 자아를 말합니다. 본질적인 자아를 잃은 경험을 들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나를 잃은 경험이 있습니다. 벼슬길에서 이제 벼슬을 잃고 이제 기양을 갔을 때 그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수호제를 통해서 그때 떠오른 이제 수호제에 대한 명칭, 왜 이름을 큰형님은 수호제라고 지었을까 하는 의문에서 시작하죠. 큰형님은 이 본질적인 나를 지키려는 노력을 계속 하였었어요. 그래서 이 큰형님의 이런 뜻을 이제 명칭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이 큰형님의 이 뜻을 이제 이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을 반성하고 성찰합니다. 성찰은 반성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니까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게 됐고요. 이 깨달음은 이 본질적인 나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유혹 때문에 이 나는 유혹 때문에 너무나 읽기 쉬운 그런 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은 수호제의 의미와 글쓴이의 성찰적인 태도를 볼 수 있는 그런 글입니다. 자, 이 수호제기가 출제가 되면은 이제 수필이기 때문에 그 수필의 특성 중에 개성적인 표현이라는 그런 특성을 물어보죠. 그래서 수필은 개성적인 표현이 가능한 그런 장르입니다. 그래서 이 수호제기의 개성적 표현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서리법입니다. 뭐뭐 하는가, 깨달음의 과정에서 깨달음의 과정을 연결하는 부분에서 뭐뭐 하는가 하는 서리법이 나타나고 있죠. 다음 대구법은요, 운율감을 드러내게 합니다.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내 밭을 지고 도망갈 자가 있는가? 밭을 지킬 것은 없다. 그 다음에 내 집을 지고 다날 자가 있는가? 집도 지킬 것이 없다. 자, 이렇게 문장 구조가 비슷하게 가죠. 자, 이런 걸 대구법이라고 하고요. 이런 비슷한 형태를 통해서 운율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체험입니다. 체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나를 이런 경험을 했었던 체험 있죠? 그 체험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성찰을 하는 그런 부분도 개성적인 표현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문답식 구조예요. 위의 예제에서 2번에 해당한 예 있죠. 내 밭을 지고 도망갈 자가 있는가? 하고 물어놓고 밭을 지킬 것은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하는 형태를 문답식 구조라고 합니다. 자문자답이라고도 하죠. 다섯 번째는 구체적인 사례를 열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부분이냐면요, 자신을 읽게 만드는 여러 사례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열거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감각적 이미지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 이런 표현이 있었죠. 신금을 울리는 고운 음악 소리, 청각이 나타나죠. 새까만 눈썹에 흰 이름을 지닌 미인, 이렇게 시각적인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고요. 일곱 번째는 옛 성현의 말을 인용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맹자의 말이었습니다. 글쓴이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옛 성현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본문 텍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감상하고 작품의 중심 내용을 기승전결 구조에 따라 정리해보자. 자, 한문수필은 그 구조가 한문수필이기 때문에 기승전결, 옛날에 이렇게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4단 구성으로 글을 쓰게 됐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내용 자체는 기는 어떤 이야기를 시작하는 걸 말합니다. 승은 이 이야기를 약간 발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 발전, 그리고 저는 전환을 말합니다. 전환.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서 결론이 뭐다. 이렇게 4단 구성이 되는 한문수필 기의 양식입니다. 기의 양식. 자, 내용은 수호제라는 이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깨달은 부분이죠. 저는 나를 읽고 살았던 과거의 삶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수호제기를 쓰게 된 내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이 작품에 담긴 작가의 깨달음을 파악하고 이를 자신의 삶과 연관지어 새롭게 인식해보자. 1. 이 작품에 나타난 나의 두 가지 의미를 적어보자. 자, 요게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의 그 본질적 자아와 현상적 자아를 나타낸 부분들을 다 찾아서 여러분들이 나와 그냥 나라고 나와 있을 때 각각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이 두 가지 의미를 잘 이해하고 어떤 부분, 이 나가 어떤 걸 말하는 건지. 근데 우리가 찾아봤을 때 본질적 자아는 대부분 옆에 나, 오자라고 하는 한자가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현상적 자아는 약간 겉으로 드러나는 난 거예요. 그리고 이 본질적 자아는 내가 반드시 지켜야, 작가의 의도에 따르면 내가 꼭 지키고자 하는 난 겁니다. 자, 적어볼게요. 먼저 현상적 자아. 저는 세속적인 현실에서 살아온 나로서 상황과 환경, 그다음에 현실적 조건 등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는 그런 나죠. 그러니까 요게 쉽게 흔들리고 결국 기한까지 오게 된 겁니다. 자, 본질적 자아는 반대로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이상적인 자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상적 자아의 중심을 잡아주는 나로서 어떠한 환경 속에도 변하거나 흔들리는 납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답을 다 쓰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현상적 자아, 본질적 자아 정도만 적어놓고 나머지는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적어볼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그다음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작품에 제시된 천하 만물과 나의 특성을 근거로 작가가 다음처럼 말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자. 자, 작가는 정약용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하 만물 가운데 지킬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오직 나만은 이 본질적인 자아죠. 나만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근거가 있죠. 천하 만물은 밭이나 집은 치고 자라날 자가 없죠. 또 어떤 열거를 하고 있죠. 정원에 꽃나무 그리고 과일나무를 뽑아갈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없을까요? 정원에 꽃나무, 과일나무 뽑아갈 사람 많은데 근데 이제 뽑아가기 힘들겠죠? 어쨌든 천하 만물은 뽑아갈 자가 없다. 그 다음에 책이나 옷, 양식은 훔쳐서 없앨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책이나 옷, 양식 훔쳐 없앨 수 있잖아. 근데 왜 없어? 뭐 어쨌든 작가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책이나 옷, 양식 훔쳐 없앨 수가 없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잠깐 이렇게 근거를 들고 있어요. 밭이나 집도 들고 다닐 자가 없고 정원의 꽃이나 과일 나무를 뽑아갈 자도 없고 책이나 옷과 양식 훔쳐는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있냐 없냐가 아니고요. 이런 지킬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얘네들은 잃어버려도 크게 나한테 큰 손해가 끼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큰 가치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이 본질적인 나라고 하는 것은 잘 드러나고요. 드러나는 데는 일정한 법칙이 없어요. 잠깐 생각하면은 확 들어오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확 금방 도망가고 그러죠. 그리고 잠시 살피지 않으면 어디든지 못 가는 곳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없다. 그 다음에 세상의 이익, 위험, 재앙, 유혹 등에 쉽게 흔들리는 속성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개 더 쓸게요. 한 번 가면 돌아올 줄 몰라서 붙잡아 만류할 수 없는 그런 속성들이 있죠. 네, 전부 다 여러분들 이렇게 다 열거되고 있는 겁니다. 열거법.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곧게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자, 지킬 필요가 없고 얘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붙어서 결국 내가 의도하는 것은 요거죠. 그래서 이 나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글을 쓰고 있죠. 자, 학습활동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자, 이어서 감상의 정리 가겠습니다. 자, 감상의 정리 같이 볼게요. 수호제가 집이고요. 기는 한문 수필이다 이런 거죠. 나를 지키는 집이라는 뜻의 당호는 집, 당이에요. 집의 호, 이름, 집의 다른 이름, 별명 이런 것을 소재로 하여 작가가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기록한 한문 수필이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내가 나를 지킨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는 것은 그런 생각을 처음 하게 됐다는 거죠. 논리적 모순이라고 처음에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수호제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포항, 장기로 기양 간 것을 계기로 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수호제의 의미를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깨달음을 얻었죠. 작가는 이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나의 의미를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상황, 환경, 현실적 조건에 따라 소실적으로 변하는 현상적인 자아이고요. 현상적 자아입니다. 다른 하나는 어떤 환경 속에서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본질적 자아입니다. 작가는 이 본질적 자아를 지켜나갈 때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거나 그리고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음을 깨닫고 비로소 수호제라는 당호를 지은 큰형님의 그 큰 뜻을 알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고전수필기라고 하는 것의 특징을 한번 보죠. 자, 수호제기는 전통적인 한문 문학의 양식의 하나인 기에 해당한다. 기란 어떤 사건이나 경험의 과정을 기록한 것, 독자에게 교훈이나 깨달음을 전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수호제기 역시 작가가 수호제라는 이름에 대해서 성찰하고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기록한 그런 고전수필 중에서도 한문수필이죠. 한문수필로서 한문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독자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 이처럼 옛 선조들은 일상의 경험이나 여행 혹은 학문에서 얻은 깨달음을 기의 형식으로 빌려서 기록하였다. 기승전결 이렇게 사단으로 쓰고 있죠. 구조가. 기의 대표적인 문학 작품은 박지원의 일야구도하기 하룻밤에 9번을 강을 건넌 이야기입니다. 하룻밤에 9번 강을 건넌 이야기라는 그런 수필이고요. 허균의 통곡헌기라고 하는 이건 몰라도 됩니다. 통곡헌기라고 하는 이런 기가 있답니다. 기 이렇게 끝나죠. 자, 여기까지 감상을 마치며 봤고요. 이제 넘어가서 학습지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학습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학습지에 있는 내용들은 다 필기할 내용들입니다. 자, 이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수호제기는 한문수필입니다. 기라고 하는 양식이라고 했죠. 자, 성격은 교훈적이고 성찰적입니다. 회고적이고요. 회고적은 과거를 돌아본다는 거죠. 과거를 회상해서 돌아보고 거기서 내가 깨달을 게 뭔지 깨달음을 얻게 되는 성찰적인 그런 글입니다. 수호제라고 하는 그 건물의 당호에 대한 그것이 제재고요. 주제는 참된 나, 본래의 나를 지키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한문 양식인 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고요. 경험과 사색, 자문자답을 통해서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물의 의미를 밝히고 그 성찰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 과정은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죠. 의문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어가는 과정입니다. 자, 의문은 어떤 의문이었죠? 왜 큰형님께서 저 건물의 이름을 당호를 수호제라고 지었을까? 나를 지킨다는 것은 그렇게 나는 도망가지 않는데 나는 항상 난데 왜 저 나를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라고 의문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깨달음을 기양을 가가지고 깨달음을 얻게 됐는데 나를 지키려고 노력을 안 했던 거야. 그래서 결국 이것저것 유혹도 받고 다른 사람한테 미움도 사고 그래서 결국 기양을 가게 됐죠. 그래서 기양을 가서 보니까 지나간 나의 과거를 떠올려 보니까 내가 잘못 좀 살아왔었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 구성은 기승전결이고요. 인간은 나가 되겠죠. 나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깨달았고 나를 잊고 살았던 과거의 삶을 반성했고 결국 수호제기에 쓰게 된 내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의문을 제기했고 내력을 밝히고 이유를 깨달았고 반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핵심 강의. 나를 잃었던 과거에 대한 반성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 부분에 나타나는 부분이죠. 자, 조정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기양지로 유배됐죠. 자, 이 부분은 대조해서 나타날 수 있죠. 조정에 나아갔을 때 이때 나는 과거가 좋게 보여서 벼슬길에 나아갔고요. 10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12년인가 그때 동안 계속 벼슬길에서 열심히 큰 길을 향해서 뛰어다녔다죠. 대낮에서 미친 듯이 큰 길을 뛰어다니며 나를 잃고 살아갔다고 하죠. 이때 나는 본질적인 나겠죠. 기양을 다녀와서야 비로소 나와 서로 마주하게 되었고요. 이 나를, 다 본질적인 나죠. 나를 다시 붙잡아서 간직한 후에 이 나를 지키는 것이 수호라고 할 수 있겠죠. 어려운 일임을 깨닫게 되었죠. 그러니까 기양지에서의 나는 조정에서의 나와 전혀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반성하게 됐다는 겁니다. 과거에 대한 반성, 회고적이죠. 자, 이 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현상적 자아가 있고요. 본질적 자아가 있습니다. 현상적 자아는 상황, 환경, 현실 조건 등 따라서 수시로 변하는 자아였어요. 이 조정에서의 이때의 나는 현상적 자아의 모습이 많았던 나겠죠. 자, 한편 어떠한 환경 속에서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이런 자아는 본질적 자아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본질적 자아를 나는 추구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질적 자아가 나의 이상인 거죠. 작가가 자아 성찰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문을 제기하고요. 그리고 성찰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성찰에 의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삶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요. 나를 지키지 못하고 살았던 과거에 대해서 반성하죠. 깨달음을 얻게 된 다짐을 쓰고 있습니다. 글을 쓰게 된 이유를 밝히면서 수호를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의문제기, 성찰에 대한 깨달음, 과거에 대한 삶의 반성, 깨달음에 의한 자기 다짐의 순서로 자아 성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호제기 학습지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안녕.